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채 43,000달러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가슴이 벌렁거릴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나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바닥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관 수요가 있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급락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미국의 통화정책 이슈가 오히려 비트코인을 최고 수혜자로 만들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의 분석인데 단기적으로는 주식도 암호화폐도 역풍을 맞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독특한 위치를 고려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브스가 2022년 주목할 만한 주식 대체 투자 자산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4가지 대체 투자 자산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나 눈에 띕니다. 이런 걸 보면 시대가 변화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디센트럴랜드가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예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 스토어를 열겠다라는 건데 상품에 대한 소비 방식 역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트렌드적인 변화를 삼성이 적극적으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라서 확실히 속상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의 하락장은 암호화폐 시장 내부 이슈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 공통의 이슈로 인한 것인 만큼 이런 상황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2,000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워낙 불안한 흐름을 확인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여전히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상승한 18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39%대 수준으로 후퇴하면서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5,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12월 5일의 최저치에 가까운 42,000달러 부근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매도 신호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매도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단기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강한 저항이 있는데 가격 모멘텀은 월간 차트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이건 추세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주요 이동평균 아래에 머물러 있고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보다 35% 정도 낮은 상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바닥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고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중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차트상 38,000달러와 40,000달러에서 바닥을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나는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 기관들을 알고 있고 따라서 나는 그들이 그 수준을 매력적인 매수 레벨로 간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엄청난 기관 수요가 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정책 위반자들이 2022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과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환경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준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비트코인이 안정화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최근 7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올해 시작점에서의 가격 변동폭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파르지 않았다. 하락이나 상승 등 방향과 관계없이 올해는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세 변동성이 안정화될 경우 비트코인으로 떼돈을 벌겠다라는 심리로 유입되는 그런 투자자의 유입은 저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관 투자자의 유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그동안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을 이유로 투자를 주저했던 기관들의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떼돈 벌겠다 이런 투기성 유입이 줄어드는 대신 점차 정식 투자 시장으로서의 안정화되는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을 비트코인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던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을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때때로 가장 좋은 매수 시기는 침체기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으로 첫 월급을 받을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첫 3개월 동안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주저하는 이유가 보안성 이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영국의 암호화폐 펀드사인 니켈 디지털 자산 운용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암호화폐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79%가 보안 취약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49%는 적절한 규제가 없다라는 점이 지목됐습니다. 또 2%는 채굴 이슈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응답자들은 미국 규제 당국이 적절한 규제안을 제시하면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응답자의 76%는 미국 SEC가 올해 더 많은 규제 권한을 확보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이슈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Zcash를 비롯한 보안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자산관리 업체 마이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전략가 크리스 그리산티는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올해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라는 그저 그런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 여러 국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규제의 맹공격을 견뎌낼 수 있지만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최악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이미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할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규제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답지 않은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규제로 인한 타격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 NFT와 메타버스 등 산업 성장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왜 거론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다름 아닌 삼성전자였습니다. 메타버스 트렌드의 열기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이더리움 기반 가상현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와 손을 잡고 메타버스 세상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뉴욕 맨하탄 워싱턴 거리에 837번지에 있는 실제 매장 주소를 본따서 삼성 837X라고 이름 지은 가상 매장을 디센트럴랜드에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837X 매장은 연결 극장과 지속 가능한 숲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의 모험 경험을 제공하고 커스터마이징 스테이지에서 음악 축하 행사를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미국 법인 측은 메타버스는 물리적,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독특한 가상 경험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급성장하는 가상 세계를 빨리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삼성 제품을 구매하고 문화적 행사를 체험하는데 그 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는 애써 무시하려고 해도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NFT와 디파이, 메타버스 산업 등이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필연적으로 관련 코인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알트코인들에 대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갈수록 더 약화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주요 근거인 만큼 알트코인 시장 전반을 감싸고 있는 이런 주요 프레임도 관심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요즘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낫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낫네, 이런 말들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연준발 충격이 덮쳤을 때 비트코인이 9% 하락했을 때 이더리움은 13% 넘는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다시금 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FOMC 회의록 공개 이후에 이더리움이 13.5% 하락한 3,300달러를 나타내면서 9% 하락한 42,100달러에 거래된 비트코인보다 큰 낙폭을 확인했다. 하지만 하락 이후에도 지난 12개월 수익률은 이더리움이 175%, 비트코인은 15.75%로 나타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 BTC 거래량은 5% 이상 하락하면서 이더리움 강세의 중요 지지선 역할을 한 0.078 BTC 부근에 도달했다. 하락 삼각 수렴 추세를 돌파하고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펀드스트레스의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다음 시장 반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더리움과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포브스가 올해 주목할 만한 주식 대체 투자 자산 4가지를 공개했는데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주식시장을 대체할 4가지 투자 기회로 암호화폐와 NFT, 부동산과 P2P 대출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는 어렵다, 전염병과 공급망 이슈, 반도체 칩 부족 등의 문제에 빠진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전통 투자 자산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암호화폐가 초기와 같이 폭발적인 수익률을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라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추가 투자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암호화폐와 NFT, 또 P2P 대출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경우에도 요즘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가 실제 오프라인 거래 못지않은 활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브스가 선정한 4가지 주식 대체 투자 자산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과 아주 직접적인, 조금은 간접적인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열기가 정말 뜨겁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업비트가 BTS 소속사 하이브와 함께 미국의 NFT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서구 대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올해 키워드로 글로벌, 사회책임, 또 메타버스를 꼽았는데, 그러면서 글로벌 진출은 하이브와의 합작 법인 설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NFT 거래소를 여는 게 불씨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법인이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BTS의 글로벌한 팬덤을 글로벌하게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후진국이라고 평가하는 국가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할지 여부는 여러모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엘살바도르가 어디가 될지, 또 어느 곳이 암호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흡수할지, 어느 곳이 블록체인을 통한 도약을 꿈꿀지, 이런 부분들은 올 한 해를 관통하게 될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정책자문위원회가 암호화폐가 줄 경제 기회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촉구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com 보도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전망, 파키스탄 정책 개요,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파키스탄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대외 지불 준비금 보유량을 수십억 달러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문서의 권고안을 채택하기 전에 국가적인 암호화폐 전략을 비롯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는데, 특히 암호화폐 ETF가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면서 암호화폐 ETF가 파키스탄 증권거래소의 입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장 전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인식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고, 그만큼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대감을 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또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